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겨울전쟁이라는, 겨울전쟁 105일간의 전투라는 1989년도 핀란드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소련의 침공을 당한 핀란드 마르테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형제들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전사하고 마르테의 목숨마저 점점 위험해진다. 와차의 줄거리였습니다. 감독은 페카 파리카 감독이고요. 영화 시간 좀 깁니다. 3시간 한 10분? 3시간 17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일단 겨울 전쟁, 핀란드와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는 전쟁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죠. 독일이 한참 유럽을 침공하고 있을 때,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독소 조약을 맺고, 소련이 이제 가까이 있는 핀란드를,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핀란드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막 뺏기고 빼앗기는 그런, 뭐 엎치락뒤치락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핀란드가 방어를 하고 그 전쟁의 이야기를 영화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소련은 스탈린 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사실 군대 자체도 약간 콩가루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의 전술로 수적인 군사력과 그 다음에 뭐 탱크 뭐 이런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그에 비하면 핀란드는 되게 일반인들을 군으로 모집을 했고, 무기도 되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었고, 스키를 신고, 실제 이제 역사에 보면 이건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거니까, 여기 흰색 군복을 입고 스키를 타고 소련군의 어떤 보급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주는 게릴라 전술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참호를 파고, 탱크가 옴에도 불구하고 참호 속에서 방어막을 펼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눈 받치고 숲이 굉장히 깊은 그런 지대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그리고 벙커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 뭐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위스키 술병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염병처럼 던지는 그런 장면도 실제로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핀란드 군이 만만치 않았던 거죠. 역사적으로는 소련이 핀란드를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소련도 약간 만만하게 봤던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약간 빌미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소련이 진군하는 거 보면 눈 속에서 그냥 거의 개떼처럼 뭐 그냥 밀려왔다가 또 후퇴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여러 볼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까지 할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는 이 마르테라는 형이 동생을 자기가 지켜주겠다면서 동생과 같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끝까지 마르테는 살아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거의 전쟁을 잘 몰랐던 그런 군인들이었는데, 점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베테랑이 되어가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마치 안 죽을 것 같이 막 전투를 했지만 모두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인공은 점점 표정이 없어지는 약간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서부전선은 워낙 뭐 그 참호전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우 100m, 200m를 가지고 서로 이거를 진군을 하고 후퇴하고 이러는 걸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런 지루한 전쟁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은 거기에 물이 오면 물이 고여서 썩어가고 막 쥐들이 횡행하고 전염병 같은 것도 번져서 실제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싸워야 했고, 뭐 참호를 나오면 거긴 철조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서로 노래를 부르다가 서로 싸우지 않고 축구 경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게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굉장히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결국 핀란드도 소련한테 역사적으로는 이제 휴전 뭐 협정을 하면서 일부 땅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소련에. 하지만 소련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잃었고 핀란드는 굉장한 방어와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격병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역사 있고, 스키를 타고 싸우는 스키 부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자체에 3시간 동안 뭐 가족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열악한 환경에도 싸우고 있는 핀란드 군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뭐 전부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봐왔던 서부전선이라든지 독일 전쟁 영화에 뭐 조금 다른 러시아 소련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군이 그렇게 뭐 약간 부각되는 건 아니고 핀란드 군인들의 용맹함이 좀 더 부각된 그런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는 얘기니까 핀란드적인 시각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숲이 빽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서로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싸움들, 그런 게 약간 포인트고, 결국 모두 나가는 주인공을 빼고 모두 죽어나가는 그것들을 끝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포탄이 떨어지는데 참호 속에 있다지만 뭐 이동하다가도 죽고, 그 파편에 죽기도 하고, 앞에 걸어간 사람은 죽는데 또 본인은 살아남기도 하고, 이건 거의 뭐 우연과 운명처럼 전쟁터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의 어떤 모습들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나름 새로운 전쟁, 흰색 군복을 입고 눈 속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흰색 군복도 나중에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거의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싸우는 핀란드 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또 명작인데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좀 더 옛날 50년대 버전이 있고, 또 최근에도 리메이크 돼서 나온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있습니다. 그 전쟁 영화도 참혹한, 근데 그 당시 현장을 보여주는, 여기서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막 미쳐가는 군인의 모습이 한 명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상암동 내봉산
정상에서 멋진 야경을 보면서 데크길을 걸어왔습니다. 문화비축 기지가 보이고 월드컵 경기장의 파란색 불빛, 한강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멀리 여의도 빌딩 숲도 보이는 그런 매봉산입니다. 데크길 잘 돼 있고 뭐 조명들이 중간중간에 가로수가들이 있어서 걷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도 봄이 되어가고 운동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문화비축기지는 참 사람이 없네요. 낮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겨울전쟁 105일간의 전투,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한 3개월 됐네요. 3개월 정도의 전투를 보여준 겨울전쟁 영화였습니다. 몇 분이나 됐나? 11분 됐네요. 뭐 인상 깊었던 장면 뭐 얘기하면 서부전선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서로 워낙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1917이라는 영화에서도 참호전을 리얼하게 보여주는데, 저 호각을 불면 그 참호 속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그냥 무조건 앞으로 돌진입니다. 수없이 죽죠. 뭐 철조망에 걸리고 뭐 총에 맞고 죽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참호전이 굉장히 약간 미개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개하죠. 뭐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계속 서로 소모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죠. 자기네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참호 속의 참담함, 막 물은 비는 내리고 물은 고이고 막 지들은 다니고 뭐 부패한 시체들이 막 뒹굴고 있고, 이런 환경들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여기 겨울전쟁도 뭐 참호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막 그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탱크가 밀고 옴에도 불구하고 참호 속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인상적인 거 뭐 얘기하지? 동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뭐 전쟁터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용맹함으로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게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죠. 저 사람은 마치 신이 보호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한순간에 죽어나갑니다. 그런 걸 목격하는 같은 동료 병사들의 어떤 그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뭐 내 동료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나도 매일매일 그냥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군인들 입장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살아남은 자의 진짜 슬픔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거의 무표정해지는 주인공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협정이 체결되면서 휴전이 이제 선포가 되는 그런 허망한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 서부 전선 이상 없다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휴전이 거의 체결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조그만 땅덩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돌격 명령을 내리는 그 지휘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앞으로 전진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뭐 얼마나 땅덩어리 되지도 않는 땅을 갖다가 그냥 뭐 정치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이만큼 그냥 뭐 성취했다 뭐 이런 유로 접근을 해서 지휘기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거의 소모품처럼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위를 받아서 전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대결해서 약소국이지만 장비도 열악하고 인원도 적지만 그 소수 인력들이 어쨌든 끝까지 방어하면서 전투를 치려는 그런 약간 절박하고 그런 모습들, 보급품도 제대로 오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작은 나라가 어쨌든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훌륭히 싸웠다. 요 정도. 핀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겨울에 전쟁하는 전쟁 영화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겨울 전쟁이 아무래도 서부 전쟁 이상 없다의 원조 영화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89년이구나. 89년이니까 서부 전쟁 이상 없다의 원래 버전은 더 오래전 영화였으니까 50년대, 60년대 영화였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영화 겨울 전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안녕.